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의 겸직 금지를 완화하는 종헌 개정안이 경론 끝에 또다시 이월됐습니다. 94년 종단 개혁에 따른 삼권 분립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과 변화된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BBS 불교방송과 불교신문이 함께 마련한 2023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가 오늘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해 나흘간 이어집니다.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불자회가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을 초청해 첫 수계법회를 가졌습니다. 공직자 86명이 참불자를 서원하며 계를 받았습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을 기리는 불교계의 위령 대법회가 제주에서 봉행됐습니다. 참석한 사부대중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정한 평화와 상생의 미래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태고종 비구니 스님들이 동남아 빈국 라오스의 동자 스님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라오스 동자승 학교에 전해진 한국 불교의 자비 정신을 조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제228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중앙종회 의원의 겸직 금지를 완화하는 내용의 종헌 개정안이 경론 끝에 이월됐습니다. 종회 의원 겸직 금지 완화 안건은 2016년 이후 5차례나 상정됐지만 매번 반대에 가로막혔는데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종회 개원 1시간 전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기획실장에 전 중앙종회 사무처장 우봉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이미 지난달 주요 부장 임명을 마무리했지만 겸직 금지와 종회 준비 등으로 임명이 미뤄진 겁니다. 중단에 각 주요 손님도 많이 나왔고 중단에 있어서의 주요 정책 과정에 있어서 그 역할도 너무나 많이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열린 중앙종회에서는 종회위원이 총무부장과 호법부장을 제외하고 3원의 부실국장 겸직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한 종헌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2016년과 19년, 2020년, 지난해 225회 임시회까지 16, 17대 종회에서 이번까지 모두 5번 올라왔지만 그동안 번번이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16대, 17대 종회 때도 발의를 연속해서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보통 한 3명의 스님 동의가 부족해서 계속 부결돼 내려왔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출가자도 급감하고 있고 또 종회의원 스님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우리 종무기관에 송광사 주지 등을 역임한 다선의 진화 스님은 겸직 금지는 종단의 행정과 입법 사법에 삼권 분립을 확립한 94년 종단개혁의 산물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범 스님 또한 겸직을 할 수는 있지만 94년 이후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확립된 종헌종법 체제를 한두 조항 수정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될 법 체계를 해온 수십 년의 과정을 이걸 한두 조항을 고쳐가지고서 무슨 효과를 어떻게 보려고 하는지 사실은 그런데다가 시기도 안 좋은 게 시기도 본사 주지 스님들의 삼임을 제한하면 좋겠다라는 강한 반대 속에서도 겸직 금지가 확립된 1994년의 종단과 지금의 종단은 다르며 저출산 고령화, 탈종교화가 급격히 진행된 변화된 시대에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때 94년 당시의 시점을 가지고 지금을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저희가 정말로 모든 인재들을 동원해서 이제 종의 직선이나 직능을 통해 오신 분들은 충분히 본사 이런 상황에서 검증이 됐고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문성과 활동 경험 능력이 그러나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더 많았고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 등으로 5번째 본회의에 상정된 종헌 개정안은 결국 이월됐습니다.
이거는 좋은 개정안이니까 우리 대표 발의하신 분이 철회를 하고 다른 5개 법안에 좀 심의를 좀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떻겠나. 겸직금지 완화 종원 개정안은 5차례의 도전 끝에 결국 무산됐지만 종단 발전을 위해 중앙에 인재와 권한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움직임은 내년 종단개혁 30주년이 다가올수록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 국제회의장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광불사 주지에 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고금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직할교구 서울 광불사 주지에 고금 스님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고금 스님은 태영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9년 수계했으며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BBS 불교방송과 불교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2023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가 오늘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해 나흘간 이어집니다. 전국 150개 업체가 228개 부스 규모로 참가한 2023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는 조계종 미래본부와 협력해 진행하는 천년을 세우다 특별전과 상월결사 인도순례 사진전이 주제전으로 선보였습니다. 천년을 세우다 특별전은 10인의 작가가 각기 다른 모습의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형상화해 기적적으로 보존된 문화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고취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이와 함께 인도 네팔의 불교 7대 성지를 순례한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43일 여정을 담은 사진전과 정교하게 구현된 가상공간에서 천년고찰 고운사의 이모저모를 즐길 수 있는 고운사 메타버스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밖에 행사장에서는 하림 스님의 명상 프로그램과 릴레이 힐링 법문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다양한 불교문화 콘텐츠와 이색 상품들을 소개하는 특별전도 마련됩니다. 오는 17일까지 대구 엑스코 서관 1홀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는 다양한 불교문화와 상품을 교류하고 대구 경북의 풍부한 불교 자원을 관광산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 불자회가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을 초청해 첫 수계법회를 가졌습니다. 공무원 불자연합회 창립 23년 만에 처음 봉행된 수계법회에서 동참한 86명의 참가자는 3기와 5계를 수지 독송하고 참회와 관정의식을 통해 참 불자의 길을 다짐했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 불자회가 9월 정기법회에서 창립 첫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동참한 86명의 불자 회원들은 보건복지부 7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법회에서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을 계사로 모시고 참회와 관정의식을 통해 참 불자의 삶을 실천하고자 다짐했습니다. 지현 스님은 가장 행복하고 청정하며 진실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부처님과 약속하는 것이 수계법회라며 계를 받는 것은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한다는 뜻이라고 설했습니다. 계를 받는 것도 우리는 언제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을 믿고 이해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면서 특히나 이런 불자들과 함께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겠다는 부처님과의 약속입니다. 또 지현 스님은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며 마음에는 평화와 얼굴에는 미소를 하루 5분만이라도 되새긴다면 화가 가라앉는 것을 느끼며 화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진행된 수계법회에서 스님들은 꽃비 장음으로 동참대중의 몸과 마음을 청정히 했고 일반적인 연비의식 대신 관정의식을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송광사 율감 용의 스님이 일례사를, 세종선원 주지 서공 스님이 집전을 맡았으며 황용사 주지 선보 스님과 공주 동열사 주지 종성 스님이 꽃비장원과 관정의식을 지원했습니다. 관정은 부처님 당시에 인도의 왕들은 태자에게 태자가 선정되면은 사해의 물을 떠와서 사회를 잘 다스리라고 코끼리 상하에다가 물을 부어서 그 사해 물을 그 태자의 정수리에다 부어주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불교로 들어와서 수계하는 분들에게 그 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물로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처럼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낸다는 뜻입니다.
수계식에서 문수란 법명을 수지한 장차철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사무국장은 대표로 개첩을 받은 뒤 공직자로서 청정하고 바른 삶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오늘 계를 받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오늘 계를 받은 것을 계기로 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더욱 열심히 배우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직 생활에서 더 열심히 전파하고 실천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스님과 제가 공무원 불자들이 1시간 동안 만든 공동체는 창립 이래 처음으로 가진 역사적인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빛으로 앞날을 밝히며 참 불자로서 부처님과 함께 살겠다는 다짐의 장이 됐습니다. BBS 뉴스 이경준입니다. 한국불교 수행과 포교의 새 기운을 불어넣고 있는 사단법인 상월결사 창립 1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오는 12월 8일 열립니다.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는 어제 건학기본기관장 회의에서 5대 핵심 의제를 점검하면서 이 같은 일정의 상월결사 기념 학술대회 개최 계획을 밝혔습니다. 조계종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리게 될 상월결사 1주년 기념 학술대회는 상월결사의 그간 성과를 학술적으로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불교 중흥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술대회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과 중앙종회 의원, 교구본사 주지와 본사 칠직 스님 등이 참가 대상입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동국인의 신행 활성화 방안과 건화기념 구현을 위한 교과목 교육과정 표준화, 고도화 방안 등도 논의됐습니다. 인천 법명사가 동국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전하며 인재불사를 이어갔습니다.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는 어제 본관 건학위 회의실에서 법명사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선발된 장학생은 인천 서구에 주소를 둔 재학생 10명으로 법명사 회주 선일 스님은 이들에게 각각 100만 원씩 모두 1,000만 원을 전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겸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인천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이 1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선일 스님은 동국대 동문으로서 자부심이 크다며 동국대가 세계에서 인정하는 명문대학이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수여식에는 동국대 윤재웅 총장과 박기련 건학위 사무총장 등도 함께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불교계의 위령 대법회가 제주에서 봉행됐습니다. 참석한 사부대중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정한 평화와 상생의 미래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제주 BBS 김종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함덕해수욕장 망자들을 위한 광명진원이 엄숙하게 독송됩니다. 75년 전인 1948년 이곳이 집단 학살터였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만큼 아름다운 풍광이 행사장을 압도합니다. 사만여 4.3 영령들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서방 정토에서의 극락광생을 기원하는 위령 대법회가 제주불교연합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대법회에는 연합회장인 관음사 주지 허은 스님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한규 국회의원, 박두아 제주도 의원, 윤도 BBS 제주불교방송 사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해 4.3 당시 숨진 희생자와 스님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허은 스님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해원해 진정한 평화와 상생의 미래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교계는 지속적인 원력을 모아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해원 상생하여 진정한 평화와 상생의 미래 시대로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제주 4.3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법회는 75년 전 좌우 이념의 대립 속에 억울하게 희생된 불교계 스님 16명을 비롯한 3만여 영가들의 해원, 해탈을 기원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단법인 복려관 선양회의 오영호 상임이사의 시 너와 나 합장하고를 김서연 시인이 낭송하자 참석자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조사를 통해 4.3 정신을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제주도정은 앞으로도 화해와 상생으로 거듭난 4.3의 정신을 세계에 널리 알리며 평화와 인권을 위한 선봉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령님들의 희생이 억울한 죽음으로만 쓰여지지 않고 이 세상에 더 많은 평화로 피어날 수 있도록
끝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제주불교계는 1992년 관음사 4.3 천도제를 시작으로 30여 년 동안 4.3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동체 대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번 추모 대법회를 통해 사부대중은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 더 나은 세상을 미래 세대에 물려줄 것을 한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김종광입니다. 남북 불교계의 교류 협력 사업 등을 연구할 남북 불교문화유산 교류연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사무총장 덕유 스님은 어제 본부장 태효 스님을 대신해 종로 전법회관에서 강호선 성신여대 사학과 부교수,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HK 교수, 박순 경북불교문화원 상임이사 등 10명에게 위원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 최태선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부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불교미술과 불교사 등 다양한 분야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향후 연구 주제와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민추보는 남북불교문화유산 교류연구위원회를 통해 남북불교문화재 교류, 사찰 간 교류 협력 등을 위한 다양한 유무형의 교류와 콘텐츠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위원회는 매년 회의를 열어 연구 주제 등을 논의하고 소규모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통해 연구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 스님들이 동남아 빈국 라오스의 동자승들에게 따뜻한 자비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의 라오스 친선교류 활동을 소개하는 기획보도 4번째 순서로 라오스 동자승 학교에 전해진 한국불교의 자비정신을 조명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라오스 제2의 도시 루앙프라방의 사원 대강당에 까까머리에 붉은 승복을 입은 동자승들의 연불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두 손을 모아 합장한 채 불교 의식과 예법을 행하는 동자승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은 절로 미소를 머금게 합니다. 라오스 동자승들은 낯선 나라 한국에서 온 스님과 불자들을 보자 신기한 듯 좀처럼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가 라오스 루앙프라방의 동자승 학교를 방문해 따뜻한 자비 나눔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선생님, 크게 우리가 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태고종 비구니 스님들은 동자승 360여 명에게 학습장과 색연필 등 학용품과 맛있는 간식거리를 선물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스님들에게 한아름 선물을 받아든 동자승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태고종 비구니 스님들과 동행한 우리 불자들도 라오스 동자승들에게 일일이 학용품과 간식 꾸러미를 전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동자승 학교에 오기 전 태고종 비구니 스님들과 불자들은 라오스 동자승들에게 전할 선물들을 정성껏 포장하는 작업도 함께했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도 더욱이 침체되지 않게끔 이런 어렸을 때부터 불교를 접할 수 있는 이런 학교가 많이 종단 차원에서라도 많이 생겨야 되겠다라는 생각, 아니면 저희 청년회라도 이런 데 많이 같이 연계되어서 많은 봉사활동이라든지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다시 한 번 더 각오를 하게 되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는 라오스 동자승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측에 정수기도 기증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추가적인 점점 감사하고 있는 게 아니면 방송인데 이런 동자승들이 와서 보고 이런 문화를 우리도 이런 문화를 어떻게 배워야 된다고 하나 이 문화를 선정을 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와서 지금 오늘 학용품이랑 이런 걸 전달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또 감사하고 이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정말 열심히 정진들 하셔서 큰 스님 되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동자승 학교 관계자들은 한국 비구니 스님들의 자비 보시행에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ทศเกาหลีวันในครั้งนี้ได้มาขอขอบใจในความเป็นห่วง 한국의 비구니 스님들이 전한 자비의 손길이 부처님의 아름다운 미소를 닮은 라오스 동자승들에게 희망의 에너지를 한가득 불어넣었습니다.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전태종 총무부장 시용 스님이 BBS 불교방송 신임 이사로 선임됐습니다. BBS 불교방송 이사회는 어제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열린 제120차 회의에서 전 총무부장 갈수 스님 사임으로 공석이 된 후임 이사에 시용 스님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이사회는 불교방송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후보자 선정 등에 대한 의견을 좀 더 신중하게 나눈 뒤 다시 논의를 하기로 결정하고 관련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사장 덕문 스님은 인사말에서 불교방송이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미디어 포교 매체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이사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퇴임을 앞둔 이선재 사장은 상반기 결산 보고를 통해 임기 동안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도 많았지만 흑자 기조 유지와 시청률 상승 등의 성과를 거둔 것은 재단 이사님들의 성원 덕분이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BBS 이사회에는 재적이사 21명 가운데 덕문 스님과 현민 스님, 주경 스님, 성행 스님, 향성 스님, 도진 정사, 우인 정사, 이선재, 엄상호, 이한구, 정주교, 박기동, 박찬국 이사 등 18명이 참석했습니다. 불자 가수 권미희와 배아현이 빛고을 광주를 찾아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에게 점심 공양을 대접했습니다. 권미희와 배아현은 광주 동구에 위치한 자비신행회에서 홀몸 어르신 100여 명을 초청해 권미희, 배아현과 함께하는 행복한 어르신 식당 행사를 펼쳤습니다. 본격적인 배식에 앞서 이들은 각자의 히트곡과 트로트 메들리를 열창하며 흥겨운 시간을 선사했고 어르신들도 박수로 화답하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공연료를 조금씩 모아서 또 많은 분들께서 따뜻한 밥 드시고 또 정말 행복한 세상을 오늘 만드는 자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기부를 할 수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또 듣고 싶은 신청곡까지 신청을 하실 정도로 거의 친할아버지가 되셨어요. 이 자리에는 소원정사주지 도계스님, 원효사주지 해청스님, 관음사주지 소운스님, 장성 무량선언주지 지선스님,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두 가수가 광주 소원정사주지 도계스님에게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 공양을 제안하면서 성사됐습니다. 두 분이 합심해서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 같으신 분들 공양 한 끼 대접하면 어떻겠냐 하고 전화가 와서 소승이 기꺼이 자비신행과 함께 오늘 어르신들 100여 분을 초대해서 이상으로 9월 14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